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알토스 벤처스 박희은입니다. 오늘 훌륭하신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패널 디스커션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세 분 그리고 여기 계신 청중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일단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바로 각각에 계신 분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성함 그리고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소개를 LF 전무님부터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LF에서 이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식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F가 어떤 회사인지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LF가 이제 예전에 한참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LG 패션에서 이제 스핀오프된 회사인 거고요. 저희 잘 아시는 이제 닥스, 헤지스, 질 스튜어트 이런 거를 자사 상품으로 하면서 이제 종합적인 인터넷 세일즈를 하고 있는 역할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전재영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옴니어스라는 이제 패션 AI 회사 대표 전재영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이미지 인식 기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션 이미지에서 이제 속성을 텍스트 형태로 검출하는 이제 태깅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에서 유사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개인화 추천이나 아니면 이제 이커머스 이제 브랜드에서 트렌드 분석하는 쪽으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훈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나라 여성 온라인 쇼핑몰 모음 서비스 지그재그를 운영하고 있는 서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즐겨찾기 쉽게라는 미션을 갖고 2015년에 런칭해서 지금 4년 정도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세 분 패널을 모신 분들의 취지가 국내 대기업에 계신 패션 인더스트리 대기업에 속하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기에 오른 스타트업에 속하신 그리고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다루고 계신 이렇게 세 분 패널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알고 보니 LSF에서 지금 옴니어스의 기술을 많이 활용해서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LF에서는 어떤 부분에 조금 고민들이 있으셨고 그 부분들을 옴니어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그렇지만 저희도 사실 이제 패션 디자인 기획에서부터 생산, 유통에까지 다양한 영역의 사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옴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적용을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우리 고객들이 보게 되는 어떤 상품 이미지가 도대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저희가 더 깊게 추출해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상품을 보면 이거 그냥 옷이잖아, 상의잖아, 빨간색이잖아, 까만색이잖아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고객들이 그 옷을 선택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얘기할 때 스타일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좀 하나의 데이터로부터 좀 더 많은 정보를 저희가 획득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고객에 맞는 상품을 추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상품을 디자인하는 데 활용한다거나 하는 목표를 두고 초기부터 이제 일을 같이 시작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성과가 어떻다라기보다는 거기서 어떤 가능성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LF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기업들이 옴니어스를 찾고 그리고 또 본인들의 고민을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실제 보시기에 현업에서 어떤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지금 또 고객사들에게 그 고민들을 해결해주고 계신지 좀 전재영 대표님께 궁금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인식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이제 기업들에서 처음에는 이제 상품 속성 정보가 이제 부족하거나 사실 이게 검색할 때 되게 중요한 메타데이터거든요. 이런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회사들이 이미 많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님 상품 속성 정보 어떤 것들이 좀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이제 상품명이나 뭐 사이즈나 뭐 가격대나 뭐 이런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어떤 뭐 스타일인지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지 뭐 소매 기장은 어떤지 기장은 어떤지 뭐 이런 부가적인 사실 정보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정보들을 모든 상품에다가 일관성 있게 입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것을 사람이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해서 그러면 AI가 굉장히 빠르게 뭐 예를 들어 저희는 이미지 한 장 처리하는데 0.5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뭐 이미지도 거의 500만 장의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실현할 수 없는 속도로 이제 저희는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고객사에서는 추천을 고도화하거나 검색을 잘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그 매출에 대한 상품에 대한 어떤 분석 자체를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이제 뎁스까지 갈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가장 좀 뿌듯했거나 이거는 내가 좀 성공 사례라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게 좀 있으실까요? 뭐 일단은 이게 LF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은 LF에도 사실 LF 자사 브랜드 말고 입점사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입점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상품 속성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제 제안한 이제 자동화된 속성 입력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검색 효율이 이제 4배 이상 이제 증가하게 됐고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상품 이제 연동하는 솔루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솔루션으로 이제 자동화를 해서 이제 뭐 객단가를 10%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가 직접 올리는 이제 상품에 대해서 자동으로 속성 태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판매자도 사실 속성을 태깅하는 작업 자체가 되게 고단한데 그 문제에 대한 만족도를 충분히 올렸고 이제 고객 관점에서는 이제 검색이 편리해지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밸런스 있게 좀 만족도를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고객들의 사용 경험을 증대시키고 또 그걸과 유관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이고 또 옴니어스에서 해결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 옴니어스와 같은 기술을 그 외부의 솔루션을 도움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큰 미국의 아마존 같은 또 유통업체들은 실제 다양한 기술과 접목해서 이제는 야 우리도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고객들이 무엇을 사는지도 알고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보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마존이 패션 쪽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지그재그와 LF에 궁금한 부분들이 딱 이 부분인데요. 지그재그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지그재그에서도 의류 브랜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동일하게 LF에서는 이런 유통 공룡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서 진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아니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지그재그 대표님부터. 네. 소위 이제 PB 브랜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PB 브랜드를 직접 만든 지 한 몇 년 정도 지난 케이스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그재그는 원래 처음에 소상공인들이나 물론 빅셀러들도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그 동대문시장 베이스로 떼오거나 아니면 직접 디자인을 하고 만드는 셀러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들이 사실 정확한 고객을 만나게 해주는 것.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그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처음에 블로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시작했다가 그분들이 10대거나 아니면 30대이시면 그분들 눈에 들어오는 옷을 제작을 하시거나 이제 떼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쇼핑몰마다 각자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뭐 나이대, 연령층 아니면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굉장히 전문가세요. 워낙 그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그재그 출발점 자체는 사실 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그 쇼핑몰들의 속성을 잘 분석해서 저희 거 입점을 시키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찾아왔을 때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서베이를 해보면 한 2개, 3개 정도밖에 원래는 온라인 쇼핑몰을 몰랐었는데 지그재그를 알고 나서 그 수가 한 10배 정도 됐다. 그만큼 다양성 있는 상품들을 볼 수 있고 쇼핑몰도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시작점이어서 지금 저희가 여전히 저희는 그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셀러들이 저희 지그재그 플랫폼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생각해서 지금은 PB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없고요. 뭐 PB를 시작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저희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결국은 나중에 매출 드리블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 수익을 더 크게 얻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저희가 아직 팀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뭐 1, 2년 안에는 안 할 거고 5년 뒤에는 나도 장담할 수 없다. 네, 이 그렇죠. 정도. 약간 네. 이렇게 흐리게 얘기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LF 답변 부탁드릴게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같은 데서 일단 뭐 빅데이터 잘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듯이 사실 아마존이 그런 걸 하는 건 전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건 아닌데 결국은 뭐 저희가 돌아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뭐 걱정을 하거나 대비를 하느냐고 여쭤보시면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고객들이 어떤 옷을 좋아할 것이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 중에서 고객한테 상품을 추천한다는 이런 개념 아마존이 굉장히 잘하는 거 하고 실제로 우리가 예측해서 이렇게 좋아할 것이다 하고 생각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 사이에 사실 갭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예측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예측된 어떤 그 개념을 실질적으로 그 재료를 처음에 소싱해서부터 그 퀄리티를 유지하고 맞춰나가고 핏을 만들고 실제 상품에 오기까지 그 많은 과정들 플러스 마지막에 그것들을 최종 판매하기까지의 실질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 못한다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많이 뭐 특별하게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혹은 그런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단지 그런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용해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전무님께서는 그 전에 모든 경험들이 이 테크와 관련된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LF에서 전무님 이렇게 모셔온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LF에서 지금 취급하는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각각 또 다양한 연령층을 커버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많은 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게 이 전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뭐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 굉장히 가속화되지만 뭐 40대, 50대들이 주로 소비하는 브랜드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아. 이런 어떻게 보면 차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답은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데요.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LF가 아닌 이제 전체 시장에서 보면 당연히 30대, 20대, 10대가 훨씬 더 온라인으로 가는 뭐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죠. 사실은 태어났는데 이제 이미 세상이 온라인이었던 거고 그 뒤에 세대는 사실은 오프라인이 훨씬 더 익숙하고 거기서 뭔가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다음에 이제 만족스러운 쇼핑을 하는 그 세대였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 흐름이 맞는데 근데 그 위에 존재하는 이제 LF 저희가 뭐 그 라이프스타일 몰이라고 하는 저희는 일단 취급하는 브랜드나 상품도 약간 좀 그 약간 하이엔드에 가까운 것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본 연령대 자체가 약 그 40대를 중심으로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봤을 때는 여전히 그 3, 40대, 40대, 50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그쪽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시장의 움직임은 뭐 뻔히 아실 거고 근데 반면 또 놀라운 것들은 이제 5, 60대 되시는 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하고 계시고 그걸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점점 더 가능성은 많다고 보는데 아직은 숫자적으로는 포션이 많지는 않으세요. 예.
제가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일단은 전재영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분야들 말고 그 패션 산업에서 기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회사들도 옴니어스가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들 요청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에 저희 아까도 얘기 나눴던 것처럼 로지스틱스라던가 아니면 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기술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향후 회사가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 이외에 어떤 방향을 조금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AI 회사라기보다는 거의 패션 회사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AI 기술을 가지고 이제 고객사를 만나고 이제 이 기술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더 임팩트를 가질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상품을 적시에 적합하게 생산하고 또 적합한 사람한테 잘 파는 영역의 이제 그 밸류 체인으로 조금씩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거는 특히 결국에는 이런 빅데이터나 특히 뭐 인플루언서의 사진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 인플루언서 사진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사실 브랜드 상품도 온라인 뭐 상품 카탈로그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좀 맥락을 만들어서 이제 MD나 디자이너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가공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영역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상품 기획단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공급을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공급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머신러닝이 가장 잘하는 게 사실 최적화 문제를 이제 푸는 거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경우의 수를 어쨌든 예측해서 푸는 문제를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단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굉장히 부대끼긴 하지만은 저희도 되게 노력을 하면서 넓혀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정훈 대표 갑자기 그냥 떠오른 질문이어서 훅 하고 던져보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들어오시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지금 스타트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좋은 엔지니어를 영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제가 되게 어떤 좋은 개발자인데 지그재그에서 지금 한번 같이 일해볼래? 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그재그 이미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플랫폼이어서 나처럼 뛰어난 엔지니어가 가서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을까? 혹은 제가 패션 이런 쪽은 잘 몰라서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뛰어난 엔지니어에게 지그재그 너 진짜 재밌을걸? 라고 설득하려면 어떤 부분들로 설득을 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네, 저희 같은 회사들이 아직은 규모도 작고 그리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 리스크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뛰어난 엔지니어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회사에 지원을 하셨지만 그래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망설임이 많으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저는 회사도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 지원하시고 아니면은 지원 대상자가 되시는 분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그 갑과 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인터뷰를 보면은 인터뷰어들이 노트북 세대 놓고 한 명을 대상자로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항상 인터뷰 올 때 저희가 질문한 만큼 저희 쪽에 지원하신 분들도 많이 질문하게끔 하는데 결국은 서로를 뻔한 얘기지만 많이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어프로치가 사실은 개인보다는 회사에서 많이 변화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지금 상황이고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회사가 그만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대표를 포함해서 거기 있는 팀 구성 그 다음에 팀이 작더라도 팀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뭐 서비스가 잘 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렇지만 저희 회사도 그것만을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회사가 이제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이번 연도에 뭐 KPI 같은 숫자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그리고 있는지를 명확히 저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 게 있고요. 네. 죄송해요. 제가 일단 다시 질문을 드리고 전무님한테 질문 드렸다가 다시 돌아갈게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그재그가 지금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것들 시도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챌린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밖에서 서비스만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특히나 개발자분들이 그거를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기술적인 챌린지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세일즈 멘트가 있다면, 이걸 다시 말하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 챌린지들을 만들고 또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질문이었거든요. 네, 짧게 답변드리면 사실 저희도 이제 커머스로 전환을 최근에 해서 원래는 메타 서비스였다가 지금은 Z 결제라는 부분을 붙였거든요. 근데 그건 어찌 보면 기술적으로 특별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커머스들이 더 유저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결제를 한 번에 해야 된다는 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쇼핑의 경험에 있어서 이제 어떤 물건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서칭, 검색하고 찾고 그다음에 구매 의사 결정을 하고 이제 구매까지 와서 딜리버링이 되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 찾는 과정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랬을 때 뭐 많은 회사들이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그 유저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시점에는 어떤 상품을 추천해 줘야 하고 그다음에 구매까지 이어지는 데서 과정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그 베이스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데이터 팀이 굉장히 그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소비자 패턴에 의해서 어떤 상품들이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탭에 추천 상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클러스터를 나눠놓고 16개 클러스터의 쇼핑몰의 성향, 그 다음에 고객들의 움직임 성향을 매칭을 시켜줘서 예를 들면 10대 유저들이 들어갔을 때랑 30대 유저들이 들어갔을 때 같은 검색을 했을 때 다른 결과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마 저희 팀에 관심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무님, 어떻게 보면 이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오랜 업력을 쌓은 LF의 입장에서는 지금 또 다른 새로운 변화들이 도전이자 또 그러니까 위기이자 또 하나의 기회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기엔 어떤 변화들을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시고 그 변화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리드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지 좀 큰 질문이긴 한데요. 네, 네. 궁금합니다. 큰 질문. 일단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약간 길게 보는 게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객이 왜 여기로 와야 되는가? 뭐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을 하겠죠. 뭐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좀 애매해요, 답이. 대부분의 답은 원래 오던 데라서 제일 많고요. 그럼 이제 그 고객들이 찾아서 올 수 있는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사실 가장 큰 질문이고, 그것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최근에 저희도 뭐 다른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결국 컨텐츠라는 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은 고객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하는 많은 뭐 활동 중에서 또 일정 부분들은 저희 그 쇼핑과 연관된 혹은 이제 그런 그 뭔가를 이제 소비하는 것과 연관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의 굳이 거기 가시지 않아서도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실제적인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봅니다. 그걸 뭐 컨텐츠를 뭐 딱 뭐 그게 비디오야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를 이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습수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본질적인 질문인데, 우리 그 사람들이 쇼핑하는 인터넷 쇼핑이라는 걸 다 들여다보면 이게 뭐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search and browsing 통해서 이제 상품을 찾아가는데, 또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몰에 보면은 뭐 100만 개 이상의 상품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사는 이런 일종의 이제 게임인데, 그 관점에서 과연 이 쇼핑몰이라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그게 사실 전에 질문하고 약간 연관이 있긴 한데요. 답은 뭐 고민 중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래 커머스를 하는 분들이 아마 찾아가야 될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도 이 커머스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곳들이 특히나 이 소비자들의 바뀌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모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재영 대표님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패션 기업처럼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마음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패션이 아닌 또 다른 카테고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좀 관심을 두고 계시는 카테고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있다면 어떤 카테고리이고 왜 그 카테고리를 매력적으로 느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이제 패션인데 사실 패션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사실 너무나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다른 영역으로 사실 눈을 돌릴 사실 그런 여유는 없고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영역으로 사실 간다면 이게 보통은 이제 패션에서 뭐 뷰티로 넘어간다든지 사실 이렇게 그 고객 관점에서 전이가 되는 게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게 그 패션이라는 이미지 인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의 비정형성이나 또는 이런 의류가 가지고 있는 비정형성, 뭐 사람의 포즈가 가지고 있는 비정형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이미지 인식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사실 다른 영역으로 갔을 때 저희가 좀 더 쉽게 그 기술을 이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막연한 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트렌드를 분석한다든지 뭐 인플루언서를 분석한다든지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사실 패션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인플루언서가 사실 뭐 패션만 입진 않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이제 사실 포스트를 올리고 그런 관심사를 저희가 이제 계속 트래킹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은 보이긴 있지만은 뭐 아직은 저희가 뭐 뚜렷하게 어떤 인더스트리가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션만으로도 지금 할 것들이 많고 여기서 우리 충분히 커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서정훈 대표님께 다시 여쭤보면요. 아까도 간단하게 뭐 페이먼트를 붙인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회사가 10대, 20대 여성분들은 뭐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런 서비스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슬프게도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대표님께서는 자 우리가 그 다음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준비들 하셔야 되는데 향후 1, 2년 타임 프레임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지가 좀 기업 비밀 궁금합니다. 네. 1, 2년. 네.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인데요. 저희는 2020년에 요새 트렌드 중에 많이 요즘 화두대가 되고 있는 게 멀티 페르소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한 개인이 기분과 어느 시점에 따라서 입는 옷, 그다음에 추가오는 패션 자체가 옛날에는 굉장히 유사한 패턴 안에서 움직였다면 지금 완전 확 바뀌는 그게 요즘 이제 소위 젠지 세대의 이제 트렌드인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품고 있는 카테고리 자체가 온라인 여성 쇼핑몰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내년 1, 2년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성 패션 쇼핑에서 더 많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저희 쪽에 인입시키는 게 저희의 하나의 큰 축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수직과 수평으로 봤을 때 저희가 수평적인 확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보면은 결국 요즘 이커머스 회사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 유저가 1초라도 시간을 낭비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 원하는 상품을 더 쉽게 찾아주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 부분, 그리고 그게 배송되는 것까지의 그 문제들을 점점 더 시간이 짧아지고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는 게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수직적 확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션은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굉장히 숙명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좀 짧게나마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의 패널 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